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자,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 요즘 제가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이어폰을 안 듣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최근에 이제 다시 J1UR 소리 아주 좋아서 요즘 열심히 들었거든요,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진공관 포터블 DAP인 N3 프로 이거에 매칭해서 이제 거의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듣고 뭐 쏠쏠하게 재미있게 살고 있었는데요. 요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저걸 안 쓰고요. QP2R에 MDR Z1000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모니터링 헤드폰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착용하고 저는 이제 모니터링 헤드폰이 여러 개가 있어요. MDR V600 소니 모니터링 헤드폰 검색하면요, 뭐 제일 사실 대표적인 거는 이거죠. 이거 이름 이제 번호도 까먹겠어. 7506. 이거는 저 지금 현재 해외에 있는 제 집에 이거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용으로 실제로 써요. 튼튼하고 가장 큰 단점 하나가 있죠. 이 귀에 있는 요 소재가 이게 좀 버풀이 좀 생겨서 금방 망가지는 거 말고는 굉장히 훌륭한 모니터용 헤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도 추천을 이걸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헤드폰은 바로 MDR Z1000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은 59만 8천, 60만 원에 이렇게 하지만 저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한 80만 원에 샀던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어요, 산지가. 거의 10년 전에 산 것 같은데 굉장히 아끼다가 요즘 막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스도 좀 나고 하지만 상태는 깨끗하죠. 저 굉장히 아끼는 헤드폰이었어요.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갖고 탄생한 제품이라 얘만의 그 특징이 좀 있어요. 오늘 그 얘기가 주된 주제인데요. 이 MDR 1000의 그 탄생 배경이 남다릅니다. 보면 MDR 1000을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MDR 1000 검색을 해보면 뭐 이렇게 특이한 뭐 제작 과정들, 뭐 보통 헤드폰들 마케팅할 때 꼭 필요한 장면들이죠. 역사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액정 폴리모라는 새로운 소재, 50mm 액정 폴리모 다이나믹 드라이버, 이 Z1000이라는 걸 개발할 때 개발했던 새로운 드라이버라는 거죠. 이 안에는 그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액정 폴리모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재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원가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산소 동선이라고 하는 이 케이블도 원가에서 굉장히 비싼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얘가 탄생 배경은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모니터링용 헤드폰, 보통 일반적인, 그리고 이 정도 급의 일반적인 모니터링 헤드폰들은 일단 그 부스에서 녹음을 따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용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헤드폰인데, 반해서 얘는 탄생 배경이 마스터링용,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믹싱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리고 좀 더 고품질, 그 흔히 말하는 하이 레졸루션, 요즘 여기 좋은 오디오 보면 다 그런 거 써 있죠. 여기죠. 하이 레졸루션, 이 마크, 하이 레졸루션 마크.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니터링 헤드폰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차세대, 정말로 하이 레졸루션용 헤드폰이 그 소리를 검증하고 소리를 마스터링 하려면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되니까, 그런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굉장히 그 소니에서는 소재를 아끼지 않고 새로 개발을 한 소재를 가지고 썼고, 그 뭐 개발비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모니터용 이 헤드폰 Z1000이라는 게 당시에 소니 자부심이었어요. 저도 자부심을 산다라는 그 목적하에 10년 전에 샀던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지금 검색을 해보면요,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또 있어요. 생긴 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 생긴 게 똑같아요, Z1000하고. 근데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뭐냐면 7510입니다 7510. 생긴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긴 건 똑같지만 이 7510에는 액정 폴리머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원가를 줄인 거죠. 그 액정 폴리머 이 드라이버가 비싸니까
그걸 빼고 가격을 이렇게 낮춘 겁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끔 18만 거의 뭐 한 19만 원대 낮춘 거 최저가 기준으로. 자 그러면 얘의 정체성은 액정 폴리머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소니의 자부심, 요 드라이버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얘의 정체성인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소리를 내주느냐? 저는 이 나무위키에서 MDR1000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분석한 것을 이제 통합적으로 이 나무위키가 이렇게 정리된 거지만 가장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있어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이게 그 정말 무채색이에요. MDR Z1000이라는 이 헤드폰이 여기 보면 그 무채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너무 무채색이라서 너무 플랫해서 소리가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이파이를 정말 즐기시는 분들이 플랫 이런 거 되게 따진단 말이에요. 플랫 음향, 플랫 음색 되게 따지시는데 진정한 플랫이 뭔지를 들려주는 게 바로 이 MDR Z1000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느끼고요. 제나이저마저도 그런 플랫한 성향으로 인기가 매우 높은데 제나이저의 모템덤을 만약에 Z1000과 비교를 한다면 모템덤이 얼마나 흥미로운 소리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플랫이 정말 진정으로 플랫은 이 Z1000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여기 보면 나중에 이 액정 폴리머 이 드라이버가 그 소니의 차세대에 굉장히 비싼 헤드폰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특히 이제 믹싱용, 마스터 믹싱용으로 굉장히 비싼 그 모니터형 헤드폰에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궁극의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MDR Z7 마저도 어떻게 보면 음의 분리도와 맑기로만 따져놓고 본다면 현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Z1000이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이게 초기 작품이었고 소니의 모든 역량을 다 투입했고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섞어서 매우 실험적인 작품을 냈다고 하지만 매우 칭찬을 많이 들었고 그 결과가 뭐냐? 굉장히 고가의 모든 재료를 다 넣어서 결국 만들어내는 그 최종 결과물은 매우 심심한, 매우 특색 없는. 그것을 표현하는 게 그게 결국 기술인 거죠. 자기의 개성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 헤드폰은 모니터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심심한 소리의 끝판왕이죠. 절대 음악 감상용으로 쓰이면 안 되는 거죠. 매우 심심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분석해주는 소리를. 그리고 그 나중에 그런 소리들이 어떻게 다른 어떤 특정 주파수대가 증폭이 돼서 어떻게 들리냐를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그 헤드폰 회사들이 가져가야 될 몫인데 그 부분이 없는 말 그대로 믹싱 마스터가 딱 그 측정 값의 한계치까지 다 만들어낸 그런 소리를 정확하게 들려주는 그걸로는 뭐 현재 10년이 지났어도 명기라고 불리는 Z1000이라는 이 헤드폰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제 들었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런 DAP가 없었어요. 얘를 듣는 거는 컴퓨터에서 제가 이제 소리 최종 믹싱을 할 때 영화용 어떤 작업을 할 때 말 그대로 소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걸 썼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음악용으로는 잘 안 썼거든요. 음악용으로 안 쓰게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소리가 분석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음악 감상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음도 뭐 신나지도 않고 뭐 고음도 뭐 아주 쌈박하게 나의 가슴을 설레게 들어오지도 않고 좀 그래서 이걸 듣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고성능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헤드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안 듣고 있었고 또 QP2R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QP2R은요 중국의 코어 스타일, 퀘 스타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서 자랑하는 DAP입니다. 출시가는 110만원 정도 됐던 건데 현재 중고가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중고가가 거의 뭐 25만원, 30만원이면 사는 굉장히 저렴한 DAP로 현재는 바뀌었죠. 하지만 출시가는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얘가 사실 이 포칼 유토피아와 한 세트로 나온 거예요. 포칼 엔지니어가 직접 튜닝을 해서
저항값 튜닝을 했는지 뭐 하여튼 튜닝을 해서 이렇게 포카라고 매칭해서 들으면요, 얘는 포타블의 어떤 한계가 있거든요, 소리의 한계가. 근데 유독 유토피아만 연결하면 아주 둘이 시너지가 엄청나서 실제로 이런 거치형으로 듣는 정도의 퀄리티를 제법 내줘요. 유토피아하고 매칭이 그만큼 좋은 거죠. 근데 그 역으로 말하면 다른 헤드폰과 얘의 매칭이 별로 안 좋고, 포칼 유토피아도 다른 DAP와 매칭이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갈 만큼 좋게 매칭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얘와 얘만 궁합이 서로 너무 잘 맞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얘도 사실 요즘 최근에 안 듣고 있었거든요. 다른 기계에 들을 것도 좀 있고 해서 음질이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 그래서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포카라고만 듣게 되고 다른 그 헤드폰과의 궁합이 좀 약간 매칭이 비교적 안 좋아서. 근데 이게 음질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내심 인정하고 있던 차에 최근에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이 두 개를 같이 듣게 되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얘는 좀 촌스럽게 생겼긴 했지만 이 조작이 너무 간편해서, 이 다이얼은 조작이 좀 안 좋은데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이런 게 핸드폰보다는 훨씬 편리하거든요. 듣다가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다음 거 볼륨 노브 이렇게 조절하면 바로 볼륨 조절할 수 있어서 주머니에 싹 넣고 다니기 좋은데, 그래서 이걸 주머니에 넣고 이거를 모니터용 Z1000을 듣고 다녔는데, 이걸 선택한 것도 너무 단순한 이유가, 다른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헤드폰들이요 다 오픈형이에요. 다 오픈형.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죠. 이렇게 다 들려요. 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들이 옆에 있는 소리들이 다 들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헤드폰들을 제가 출퇴근할 때 쓸 수 없었다. 이어폰을 그래서 더 이용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날씨가 추워지고 좀 더 고품질로 음악을 듣기에는 헤드폰이 더 좋은 것도 사실이니까 그럼 이걸로 듣지. 블루투스 오디지사의 메비우스 이것도 뭐 좋은 건데 왜 이걸로 안 듣느냐. 블루투스잖아요. 블루투스라서 안 듣는 거예요. 블루투스는 유선 음질만큼 소리가 나질 않죠. LDAC를 지원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모비우스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 모비우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그렇게 극찬할 만한 음질이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는. 자, 그래서 밀폐형 헤드폰이 일단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니터형으로 구매한 좀 고가의 이 모니터형 헤드폰을 쓰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냥 단순한 그 이유예요. 밀폐형이 필요했다. 옆에 사람한테 엘리베이터에서 음악 소리가 심하게 전달되는 거를 좀 피하고 싶었다. 단순히 조작이 편했다. 그래서 두 개를 끼고 다녔는데 이게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제가 느꼈느냐. 우선은 얘 증폭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전류 증폭 방식이라는 방식을 써요. 이 퀘 스타일만의 자기네만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압은 어떤 음악의 압력일 거고, 전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호일 거예요. 신호 자체를 증폭을 시킨다. 압을 2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아마 뭐 신호를 2겹, 3겹으로 하겠죠. 그래서 소리를 좀 더 두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미는 게 아니라 신호 자체의 어떤 뭐랄까요? 그 안에 있는 정보 자체를 좀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보내는 자기네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퀘 스타일의 QP2R이. 이게 바로 윗기종인 QPM이라고 있어요. 걔는 DAP 가격이 200이 넘어요. 중고로도 100만원 이하로 잘 돌진 않아요. 근데 물론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그래서 안 팔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놈은 리뷰들을 보면 거의 뭐 거치형에 준한다 뭐 이런 CL12 마스터에 준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이 음질에. 이 전류 증폭 방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서로 뭐 진짜 말 그대로 매칭의 묘가 아주 절묘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얘에 있는 소리를 얘가 어떤 만들어낸 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모니터링 헤드폰에 전달이 되니까 어떠한 가감이 없는 거죠. 설정상으로는 얘는 가감이 있으면 안 돼요. 소리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가 뭐 따로 무슨 뭐 더 하이파이를 줘서도 안 되고, 하이파이적인 그런 흉내를 내서도 안 되고, 고음을 좀 더
멋들어지게 또는 저음을 더 빵빵하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목적성을 갖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소스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줄수록 그럴수록 고성능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모니터용 헤드폰. 하지만 내장되어 있는 드라이버는 매우 훌륭한 얘한테 그런 소리를 전해주는 얘의 어떤 본연의 소리가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고품질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너무 소리가 재밌는 거예요. 심지어는 플락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무압적 음량이죠. FLAC. 그걸로 듣지도 않고 그냥 MP3. 그냥 MP3로 음악을 그냥 들었거든요. 최근에 그 유행하는 음악들. 조금 제가 좋아하는 이제 어쿠스틱류. 근데 그 어떤 헤드폰보다도 감동을 주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얘는 감동을 주면 안 되는데 아마 얘가 어떤 만들어낸 소리 자체가 훌륭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데 매칭상의 문제로 다른 헤드폰들은 그 맛을 오로지 포칼 유토피아만 그 맛을 냈는데 얘는 포칼 유토피아에 준하는 뭔가 그런 뭐 굉장히 강한 저음과 강한 고음은 없지만 뭐 있는 그대로라고 하지만 매우 풍성하고 제가 전에 듣지 못했던 이 헤드폰의 진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걸로 출퇴근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그래서 버릴 건 없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샀다고 해도 이의 어떤 존재 가치 때문에 버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헤드폰을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요인들이 이 헤드폰의 진가를 또다시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이파이의 세계라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매칭의 묘다. 전에 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매칭의 묘다. 어떤 성향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전혀 다르게 또는 이때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을 주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 이쪽 하이파이 쪽은 아무리 이 포터블 세계라고 해도 어느 정도 기준 이상에 되는 시력들을 다 갖고 있는 기기라면 그래서 오로지 유토피아만 훌륭하게 들렸던 이 인기 없는 그래서 중고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아마 사람들이 이걸 고음질이라고 음질이 좋다 그래서 이걸 사놓고는요 아마 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유토피아에서만 잘 들려 이 DAP가요. 다른 그 헤드폰이나 이어폰에서는 얘 진가가 잘 안 나와요. 참 신기하게. 근데 유독 유토피아에서는 엄청나거든요. 얘가. 또 하나 또 좋은 매칭을 제가 봤던 게 있어요. 얘랑 이거를 그냥 회사에 놔두고 그냥 제가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진공관 앰프죠. 판타지2 포터블 진공관 앰프 매우 훌륭한 소리를 내는 얘랑도 매칭이 아주 훌륭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면 두툼한 얘가 좀 약간 소리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전류준법 방식의 소리가 약간 두툼합니다. 그 두툼한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소리가 약간 두툼해요. 질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리의 질량이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게 전달이 돼서 여기서 아주 멋들어지게 증폭을 하더라고요. 이 진공관 앰프가. 그래서 이 매칭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실제로 뭐 다른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진공관 DP로 듣는 거는 너무 소리가 좀 가벼워서 걔는 가성비로는 좋은데 진득한 맛이 확실히 얘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냥 듣기엔 쌈박하고 좋은데 얘는 이제 그런 어떤 좀 약간 돌쇠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내주지만 얘만의 방식으로 좀 진득하고 무겁게 보내주고 그것을 어떤 기기가 어떻게 풀어내냐의 문제인데 이 진공관이 잘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칭도 아주 훌륭했고 이렇게 해서 뭐 유토피아로 듣든 뭐 다른 헤드폰으로 듣든 아니면 아리아로 듣든 아리아는 못 듣죠. 얘는 아리아 못 듣습니다. 아리아는 엄청난 헤드폰 앰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리아를 제외한 다른 헤드폰에서는 매우 훌륭하게 잘 들리더라. 근데 그냥 들고 다니는 이 DAP로 이 Z1000과의 매칭은 상상 이상으로 저한테 감동을 주었죠. 거의 안 듣는 헤드폰이었는데 그냥 기념비적인 헤드폰으로 간직만 하고 그리고 기스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냐면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기스가 나니까 마음 편해져서 이제는 얘를 포터블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된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 아끼는 것을 약간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러면서 더 자주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가치 매칭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이게 중고로 잘 돌진 않겠지만 이 큐피투알은 지금 중고로 꽤 돌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근데 이 실망할 기회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음질이 좋고요. 이 큐피투알을 사놓고 만약에 음질이 안 좋다고 느끼신다면 저처럼 다른 성향의 헤드폰들을 한번 매칭을 시켜보고 나서 이걸 파세요. 다시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한 25만원 30만원이면 과거 110만원짜리를 살 수 있으니까 나름 견고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매칭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장감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